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발견도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들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생겼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행하는 이론에 따르면 이 많은 실종의 원인은 이상파랑에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30m 높이의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았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일본 앞바다에서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리죠. 1950년에서 1954년 사이 9척의 배가 이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카이오마루 5호는 이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다가 실종됐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원들에게 이곳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맹렬한 자연현상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태평양 버뮤다 지역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이 가스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될 때 물 표면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런 가스 분출은 물에 뜨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배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남는 흔적도 없는 거죠. 수중 화산은 일본 용해 삼각지대에 대한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작은 섬들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지진 활동 때문에 일부가 물속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일부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흔해요. 세계 공식 지도에서 용해 삼각지대는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15년 7월 10대 2명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출항한 후 실종됐어요. 그 10대 둘이 진짜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낚시를 하러 가는 거라고만 말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바하마로 건너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직후 뇌우가 그 지역을 향해 왔었고 그 소년들에 대한 소식은 2번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년 후 그 둘의 배가 고장난 아이폰과 개인 소지품이 안에 남아있는 채로 버뮤다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가장 인기 있는 기이한 이론들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이 야기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앞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나침반이 잘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두 극의 선이 여기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진북선과 자북선 말이죠.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자북선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지금은 삼각지대를 훨씬 넘어갔어요. 지난 세기에 해적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활동하거나 플라잉 더치맨이 다른 배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전설은 없습니다.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간 포탈을 통해 배들이 먼 과거나 미래로 여행한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속설일 뿐입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촉수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팔을 내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수세기에는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고 더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전체 함대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오징어들은 튼튼한 촉수로 갑판을 싸고 날카로운 부리로 배의 선체에 구멍을 냈어요. 이빨 흡착파는 돛대를 부러뜨리고 돛을 찢을 수 있어요. 물이 선창에 가득 차서 천천히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배들은 몇 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생존자들은 해안에 닿았고 모두에게 거대한 괴물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크라켄의 전설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은 바다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초음파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이곳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이유는 이 불길한 삼각지대를 형성하는 자기장 때문일 거라고 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은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지각판이나 심지어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말이죠.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에도 대체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주선은 보통 연기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이 변칙적인 지역은 정말 넓고 남대서양 바로 위에 펼쳐져 있어요. 칠레에서 짐바브웨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고 있고 벤 알렌 복사대가 지구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구에는 이런 지역이 2개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을 가두는데 유용해요. 이것들은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곳의 자기장은 더 낮아서 지구의 복사대를 지표면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줘요.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성도 이 사진을 찍지 못해요. 남대서양 변칙은 자연 방사선이 통제 불능으로 흐르는 지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삼각지대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자체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는 게 누누이 증명되었다고 믿어요. 사실 앨런 오스틴호와 같은 몇몇 난파선들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은 반면 그 전에는 그 누구도 버뮤다 지역의 삼각형을 그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 미스테리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흔한 괴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느 진지한 연구도 이곳이 세계의 다른 바다 지역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881년 앨런 오스틴호의 승무원들은 그 당시 버뮤다 삼각지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남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두 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호항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